안녕하세요. 2학년 안녕하세요. 2학년 나영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10주차를 맞은 유동성 레진 전이법에 대한 동영상 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의치상 조각을 해서 모든 저희 인공치 배열부터 조각까지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의치상 조각을 다 완료했으므로 한마디로 이제 형태를 다 잡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이제 저희의 덴처를 만들 마지막 이제 재료를 통해서 덴처를 이제 완성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는 벌써 시점이 되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총우치를 다시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벌써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할 정도로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의치상 조각을 다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치 배열에서도 시간을 많이 뺏기고 최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고 이제 했는데 의치상 조각 또한 지금 상하까지밖에 하지 못했고 이제 내일까지 이제 화학을 완료를 하고 횡국의 주름까지 만든 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내로는 아마 메모를 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못한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도움을 청하고 받아가면서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메모를 하려면 그런 메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메모를 하는 방법은 이제 유동성 레진 전이법입니다. 이 메모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압 열중압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동성 성형법 그리고 이제 유동성 레진 전이법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래 했던 그 방법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인상제를 사용을 했는데요. 유동성 레진을 아가 몰드 속으로 흘려보내서 재료가 한천이나 실리콘 인상제를 사용하고 이제 메몰용 한천 같은 경우는 중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우수하고요. 일반 국부치에서 복제용 아가와는 이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열 가소성이 국부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달라서 열 가소성이기 때문에 반복 사용을 가능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는 메몰 방법은 유동성 레진 전이법으로서 메몰용 한천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네, 이제 아가 콜드 큐링 네, 메몰용 한천을 통한 이제 제작 과정인데요. 처음에 이제 유동성 레진 전이법입니다. 네, 이제 저 구멍들로 레진을 이제 흘려보내서 제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메모를 하기 전에 나부치를 먼저 물에 침수시켜야 하는데요. 이 물에 침수시키기 전에는 일단 나부치에 실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과 의치상 사이로 물이 이제 침투하게 되지 않도록 네, 실링을 해주고요. 또 기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킹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물에 침수시킬 때는 이제 플라스크의 위치 후에 고무마개를 완전히 막아 주어야 하는데요. 어, 고무마개를 완전히 막은 후에 이후에 이제 용융된 아가를 48도에서 50도의 온도의 아가를 이제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어, 네. 그 물에 침수시킬 때에는 꼭 이제 2분의 1 부위까지 침수를 시켜야 하는 게요. 2분의 1 이상 침수가 되면은 그 수축에 대한 그 보상, 보상을 이제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물의 2분의 1 부위까지만 침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아가 플라스크에 나부치를 위치시키고요.
꼭 여기 이 흰 부분, 이 고무마개를 꽉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융된 아가, 48도에서 50도 온도의 용융된 아가를 플라스크에 주입을 시켜줍니다. 네, 아가가 초기 중압 시에 이제 물에 침수시켜 주는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2분의 1 부위까지 물에 침수시켜 주는 것이 어, 가장 알맞은 그러한 물의 높이입니다. 네, 이제 물에 침수시킨 이후에 아가가 겔 상태가 된 것을 확인 후에 수중에서 안전하게 아가를 냉각 후에 플라스크 덮개를 분리해 줍니다. 네, 아가 인상체에서 나부치 모형을 빼내 줍니다. 이 나부치 모형을 빼내서 아가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아가 인상체에서 나부치 모형을 분리시켜 주는데요. 나부치에 달려있는 그 인공치를 트레이에 순서적으로 위치시켜 줍니다. 네, 이렇게 나부치 인공치를 트레이에 순서적으로 위치시킨 후에요. 왁스워시를 해주는데요. 어, 네, 먼저 이렇게 왁스워시를 해주고요. 트레이에 위치시킨 후에 아가에서 고무마개를 분리해 줍니다. 어, 네, 아가에서 고무마개를 분리해 준 후에 홀커터를 이용해서 주임로와 배출로 주임로와 배출로를 형성을 해주고요. 이제 가운데 주임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주임로입니다. 이제 매몰용 한천이 들어갈 그런 주임로이고요. 그리고 또 레진이 들어갈 주임로이고요. 이 두 좌우에 두 개의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배출로입니다. 공기 배출로로서 레진이 잘 전입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공기를 배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구멍을 뚫어줍니다. 네, 주임로와 배출로를 형성을 해준 후에 아가 인상체에 인공치를 위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모형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는데요. 이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는 이유 또한 그 레진의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한 그러한 용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모형을 아가 인상체의 내면에 위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까 뚫어 놓았던 그 주임로 중앙에 이제 주임로에 콜드 큐링 레진을 혼합 후에 주임로에 유동성 주입을 해줍니다. 네, 유동성 전용 레진의 주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주입이 완료됐다는 것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이 레진을 주입한 이후에 초기 중합 시점인데요. 네, 초기 중합 시점은 이제 레진의 윤기가 사라지는 시기, 네, 레진 표면에 윤기가 사라지고 레진의 오목한 부위가 나타나면 그때가 이제 초기 중합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초기 중합 시점, 초기 중합 시점이 이제 됐다고 먼저 압력 중압기에서 중압을 하고요. 네, 초기 중압 시점이 되면 이제 압력 중압기에서 중압을 해주는데 그 30 psi, 30 psi의 그 압력이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도 정도이지만 대체로 물 온도 같은 경우는 그 레진의 그 회사 매뉴얼에 따라서 그 물 온도는 조절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압력 중압 후에 그, 아, 이 레진 중압 시에는 이제 그 레진 중압 수축의 보상을 위해서 2분의 1 정도까지 또한 앞에서 말했던 거와 똑같이 2분의 1 정도까지 물에 담그고 30분 동안 중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때 30분간 중압을 시킬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 psi의 압력과 그리고 물 온도는 레진의 회사
에서 제시한 그러한 물 온도에 맞춰서 30분간 중압을 시켜주고 2분의 1 정도의 물에서 중압을 시켜주는데, 이것은 이제 레진의 중압 수축의 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압력 중압 이후에 플라스크의 덮개를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아가를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아가 제거 후에 중압된 상하극지상의 그 모양입니다. 저 고무막의 부분까지 완벽하게 레진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저 부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입로와 배출로의 역할이기 때문에 중압이 완료된 이후에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출로와 주입로의 레진을 절단해 줍니다. 절단 이후에 덴처버와 러버 포인트로 다듬질을 해주는데요. 이후에 지금 이게 연마 과정인데, 이후의 연마 과정은 저희가 전 학기에 했었던 거와 똑같습니다. 네, 연마는 똑같이 덴처버, 러버 포인트로 다듬어 주고요. 그 다음에 퍼미스 연마와 루즈윌로 최종 광택을 내주는 것이 연마 완료 단계입니다. 네, 콜드 큐링을 이용한 상하 늪지상이 완료된 그러한 사진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콜드 큐어 아가를 이용한 그런 아가의 콜드 큐어 시스템을 통한 이제 유동성 레진 전이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것이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에 당장 내일부터 실행하게 될 그러한 메몰 방법입니다. 이번에 이 콜드 큐링을 이용한 그 유동성 전이법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많은 경우의 수의 그 메몰 방법을 써보고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 따로따로 다른 그 각각의 메몰법만의 어, 장단점을 저희가 알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봄으로써 저희에게 그 실습에 대한 그 경험을 쌓게 해주려는 교수님의 그러한 마음이, 네, 또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콜드 큐링을 이용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것을 또 선택하면서 이제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몰용 한천은 중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우수하고요. 일단 또 어, 열 가소성이기 때문에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또 큰 특징입니다. 반복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만약에 실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임상에 나가서 만약에 제가 이러한 메모를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반복 사용해서 이제 아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반복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왁스 그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중압 레진을 사용을 함으로써 레진과 모형 간의 열 팽창 계수에 의한 수축량이 적습니다. 네, 수축량이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만큼 그 오차가 적어지겠죠. 수축량이 적어서 오차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또한 발생하는 장점은 적합성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가야 되는 그 덴처이기 때문에, 또한 덴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환자의 그 저작 또 심미 모든 부위, 그러니까 구강 내 모든 것을 다 저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적합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적합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고요. 의치상 매몰 시에 그 석고 매몰제가 부착되지 않아서 표면이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단계 단계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듯이 이렇게 장점이 연결이 되는데요. 표면이 깨끗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표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덴처를 제작할 때 연마 마지막 단계인 연마 시에 굉장히 쉽다는 점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연마가 쉽다는 것은 말 그대로 또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장점을 이끌어내는데요. 이렇게 많은 장점이 벤 다이어그램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는데요. 어, 액상 레진 사용으로 기포 없이 의치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기포
기포가 없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신미성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기포가 있게 된다면은 이제 음식물이 그 기포 사이에 낄 수도 있고, 네, 또 단점이 더 많겠는데요. 뭐 아무튼 기포가 없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 되겠고요. 또 파절될 염려가 없습니다. 매몰시에 이렇게 막 압력을 강하게 넣음으로써 이렇게 파절되거나 막 떨어뜨려서 파절시키는 뭐 그런 경우가 없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유동성 레진 전입 매몰용 한천을 이용한 유동성 레진 전이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일부터 저는 물론 의치상 조각부터 또 다시 해야 되겠지만, 곧 할 메모를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신 이러한 방법들 학습을 하게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실수 없이 확실한 장점을 알면서, 그 메모에 대한 확실한 장점을 알면서 메몰 과정 또한 알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실수 없이 메모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네,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10주차 주차별 학습 동영상 제작, 네, 나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